유성 원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식물성 오일을 이제 좀 앞에서 한번 그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식물성 오일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오일은 식물의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꽃, 잎, 줄기, 껍질,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것이 식물성 오일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불건성류가 있었는데 불건성류는 뭐야? non-drying oil이라 그래갖고 공기 중에서 방치하면은 방치해도 산소와의 화학적 화합이 어려워갖고 표면에 굳은 고체상의 피막을 형성하지 않아. 그런 기름이야. 그럼 어떻게 돼? 불건성류는 뭐야? 건성,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면에 말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요드가가 100 이하 정도 되는 거고 동백꽃 기름 같은 거, 올리브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은 동백기름 같은 거 불건성유니까 우리가 이걸 발라도 표면이 고체화가 안 되고 그냥 기름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결에 윤택성을 부여하는 거고 유연함을 부여하는 것이 잘 가죠. 그래서 동백기름은 옛날부터 머릿기름 많이 썼잖아요. 자, 불건성류와 함께 이제 반대되는 건성류가 있어요. 드라이닝 오일인데 이것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많은 거라서 많아서 여기에다가 공기 중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가 일어나. 그래갖고 중화가 되는 거죠. 혹은 축합 반응도 일어나고요. 그래갖고서 점차 점성이 증가하는, 그리고 기름 표면에 굳어지는 그런 액체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피막을 형성해.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기름이 뭐야? 페인트,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고서 거기에 있는 기름 성분이 날아가면서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기름이 주로 이제 어떤 기름이냐? 요드가가 130 이상 되는 그 불포화도가 훨씬 많은 건데, 이 오동나무 기름, 혹은 피마자유, 아주가리 기름이죠. 이런 기름들은 그 표면에 바르면은 나중에 표면에 이제 굳어버려요. 페인트로 선택해도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이런 도류 산업에서는 건성유를 쓰는 것이 좋고, 그래서 불포화기가 많은, 그래서 불포화기가 많으면 요드가가 높죠. 한편 이 화장품에서는 불건성유, 표면에 굳지 않는 요드가 100 이하 되는 동백기름 같은 거, 올리브유 같은 거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요드가를 아까 얘기는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면은 화학적으로 유지, 기름, 지방, 왁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g이 흡수할 수 있는 요드의 그람수, 그러니까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의 그 함유량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100 정도, 100g의 유지에 대해서 이런 표를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건성류는 요드가가 낮고 100 이하고 불건성류는 요드가가 130 이상 되는, 그래서 뭐야 저희가 불포화도가 많은 그런 것들이죠. 자, 뭐 여기 이제 나중에 뭐 여기 디테일하게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100g의 기름 지방에다가 요오드가 몇 그램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표시한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화 기름인 경우, 기름인 경우는 뭐야? 요오드를 흡수하지 않아요. 그죠? 요오드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요오드 값은 0이야. 포화 지방산은. 그러나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 삼중결합이 있는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요오드가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결합할수록 불포화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그 요오드값이 클수록, 요오드값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요오드값이 생기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지. 불포화도가 맞으니까 그 첨가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 그래서 연하고 산화되기 쉽고 부패되기 쉽고 그런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이나 그런 왁스들 아까 얘기한 대로 동백기름,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드값을 정하는 방법은 그 알고 있는 그 과량의 요오드를 집어넣고서 반응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은 요오드를 이제 양을 측정해 갖고 적정해서 얼마다 하는 건데 여기 페인트나 니스 같은 저기 이런 것들은 빨리 말려야 돼요. 건성유예요, 건성유. 그죠? 건성유라는 것은 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화돼갖고 이래갖고. 그래서 요드 값이 이건 매우 커. 190 정도까지 가. 콩기름 같은 경우도, 요드 값이 큰 거죠. 그죠? 동백기름 같은, 피마자유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건성유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드 값이 매우 높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건성유도 있네. 그 중간 정도 되겠죠. 130에서 150, 180 사이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들, 80에서 130 되겠네요. 100에서 130. 아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 건성유는 저기 막 빨리 말르는 거니까 요드가가 높은 130 이상이고, 불건성유는 잘 안 말르는 거니까 동백기름 같은 것들은 이제 100 이하 정도 되는 거겠죠. 그죠? 올리브 기름, 동백기름,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런 요오드가에 의해서, 포화도와 불포화도가 있다는 걸 나누고, 건성유와 불건성유로 나눈다는 거. 한편, 이제 식물성 오일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불건성유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불건성유가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돼요. 즉, 요오드가 80 이하.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뭐 80 정도 되고, 동백기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성유는 이제 페인트 같은 거로 쓰고, 요드가가 130 이상, 18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피마저유나 페인트 같은 것들. 자, 어떻든 간에 식물의 잎이나 열매, 줄기, 뿌리, 열매, 뭐 이런 데서 추출한 건데, 냄새가 좀, 좋은 것도 있고, 부패가 하기 쉬운 것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부 흡수가 늦은 편이에요. 식물성 오일이 빠를 것 같지만 늦은 편이고, 오히려 동물성 기름이, 피부에 흡수가 빠르고, 친화력이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내지는 에스테틱, 피부 관리 쪽에서 쓰는, 식물성유에 이제 마카다미유 같은 경우는 호주산 마카다미 씨를 추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부 친화력이 좋은 거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선텐 오일 중에 쓸 수 있는 되고 이게 에몰리언트 피부를 이제 수닝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도 좋고 헤어 케어도 좀 많이 쓰인다. 이거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참고 자료를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팔미트산이나 스테아리산 같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올레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불포화지방산이요. 이중결합 하나 있는 것들이죠. 이것도 한 5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리놀린산 같은 경우 20%. 그러면 전반적으로 불포화도가 큰 이런 오일들입니다. 불포화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반건성유입 되면 되겠네요. 자, 한편 스위트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 효능 효과가 보면은 비타민 A, B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피부 유연 효과를 많이 주고 탄력 효과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에몰리언트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용도가 로션이나 크림류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연고 그런 쪽에 이제 사용되는 오일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미리스틱 아니면 팔미틱, 스테아릭, 올레인산이 77%가 되네요. 올레인산이. 저 불포화도가 무지 많은 것들이네요. 이것도. 한편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제 많이 이제 붐이 차풀었다가 또 들어갔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건강에 좋다고
여기 비타민 A, B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건성 피부에 효과가 좋다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친화력이 좋고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식물성이지만 그래서 이제 피부 보호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에몰리언트 피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진정시키는 그런 크림이나 샴푸, 헤어 린스 쪽에도 들어가고요. 성분을 보면은 이런 포화지방산은 별로 없고 불포화지방산, 올레인산하고 리놀렌산들이 리놀레노익 애시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불포지방산의 성분들이 많은 그런 지방 오일들입니다. 식물성 오일입니다. 한편 홍화씨 오일도 여러분들이 식물성 오일 중에서 상품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 나일강 상류에서 원산지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 같이 효능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피부에도 쓸 정도로 좋다는 얘기고 여기 용도가 식물성 효율이 많고 에멀리언트 진정작용도 있고요. 마사지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성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리놀산이네. 올레인산 18개짜리 이중에 하나 있는 것보다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78%나 되네요. 그렇죠?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는 홍화씨 오일이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많이 보지만 지중해연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이것도 효과가 알타노렌전 잘 용해되는 그런 성분의 식물성 오일이다 하는 얘기고요. 사용감이 좋죠. 그죠? 그래서 용도상으로는 크림이나 선텐 오일 같은 거에 많이 말리기도 머리기름에도 쓰고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포화지방산은 조금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올레인산이 88%로 무지 함량이 많네요. 그래서 올레인산의 함량이 매우 큰 그런 즉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그런 탄소가 18개짜리 그런 지방산이죠. 올리브오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그죠. 자, 한편 피마자유 아까 피마자유는 건성유의 대표였죠. 건성유 겉표면이 공기 중에서 빨리 산화가 돼 갖고 겉표면 피면을 형성하는 거 요지가가 180 이상으로 높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인데 다 식물성 유에서 있고 점도가 좀 높기도 하고요. 색소 같은 것도 있고 자 이건 화장품에 쓴다면 립스틱이나 네일아트, 에나멜 이런 쪽의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요. 성분으로 본다면은 여기 올레인산이 77%지만 리놀레논산 이중결합이 3개나 있는 여기 끝에 리놀레노익 애시드가 무려 87%예요. 3중결합이 이렇게 많은 것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성유 쪽에 들어가서 페인트 공업에 쓰는 그래서 겉표면이 빨리 마르는 그러니까 립스틱, 네일, 에나멜 같은 거는 표면이 잘 말라갖고 피막을 형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막을 형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포마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3중결합 같은 탄소 18개에 올레인산은 이중결합이 하나 있지만 리놀렌산 2개 있고 리놀레노익 애시드는 이중결합이 3개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요오드가가 훨씬 더 높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피막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까 로션이나 유액 같은 것들은 불건성유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건성유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 외에 해바라기 씨 오일이나 아니면 이제 포도 씨 오일 같은 거 요즘에 식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식물성 오일에 쓰이는 기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식물성 지방은 또 뭐가 있나? 베지테이블 패트, 카카오바나, 카카오비타, 그쵸? 카카오비타라는 나무에서의 씨앗인데, 이거를 압축하면은 얻어지는 그런 지방 덩어리죠. 그죠? 가나나 카메룬 같은 데에서, 이런 아프가리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카카오비타인데, 이런 것들이 효능 효과를 본다면은, 블루밍 현상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점 때문에, 최근에 사용을 잘 안 한다. 카카오비타는. 그죠?
용도로는 뭐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같은 데 쓰기도 하겠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도 알려져 있고, 동물성 오일을 또 한번 봐야 되나요? 동물성 오일을. 자, 동물성 오일에는 또 뭐가 있나요? 앞에서는 개략적인 설명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동물성 오일은 생리활성이 우수하고 그 색상이나 냄새가 안 좋다 하는 게 특징이죠. 한편 불포화도가 높은데 쉽게 산화된다. 그래서 변질이 잘 된다. 그래서 동물성 오일은 화장품 원료로서는 잘 안 쓴다. 그래서 일부만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화장품의 원료 중에 동물성 오일은 잘 안 쓰는데 요즘에 대박 난 게 뭐 있어요? 스쿼알렌, 그죠? 그 다음에 그 양털, 마유, 그죠? 그리고 동물성 오일은 이제 전복 추출물, 달팽이 오일 이런 것도 또 써요. 동물성 오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성을 다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런 단점을 극복하면은 또 효과가 동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피부에 친화력이 좋아요. 피부 친화력이 좋다 그랬잖아. 흡수가 잘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화장품으로서 원료화가 되면은 제형해서 실제 화장품을 쓰기에는 좋은 거야. 그죠? 근데 거기까지 원료를 가공하는 게 좀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화장품 원료에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쿼알렌이나 여기 예를 들어 스쿼알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화 시켜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중결합을 수소화시켜서 스쿼알란 알란으로 만들고 그거 갖다가 이제 가공하는 거죠. 상어 간도 마찬가지로 가공할 수 있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부 안정성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유성감이 유성감이나 사용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여기 봐보시면은 이거 그렇게 보니까 스쿼알렌이라는 그 원료를 이렇게 이제 상어 간이나 이런 데서 얻어지는 불포화도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서 노출이 되면 쉽게 산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항사상균이 이제 작용이 되고 이런데 여기를 갖다 수소화시켜서 스코알란으로 만들면 여기는 알렌이에요.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란이라는 단일결합으로 수소화에 의해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포화를 만들면은 피부 안정성이 좋아져. 그죠? 대신 유성감이나 사용감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한편 낮은 그 온도에서도 응고점이 생기기 때문에 내한성에 윤활성을 부여하고 있어. 겨우 추운 지역에서 윤활성을 부여해. 스코알렌 이중결합이 있는 때보다 공기 노출에 의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갖고 단일결합을 되면서 피부 안정성이 좋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밍크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하지와 조직기에서 채취하는 거고 이것도 불포화도가 이제 그 올레인산을 갖고 있고 팔미트산도 갖고 있습니다. 포화는 미리스틱산 같은 거 갖고 있고요. 피부 친화도가 높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동물성 유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애니멀 오일이나 패트들이 식물성보다 색이나 냄새가 강해. 그래서 탈취나 수첨에 의해서 탈취나 탈색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알려져 있는 그 동물성 오일은 티롤류, 거북이 오일이죠. 바다 거북이. 그것도 이제 쓰는 거고, 피부에 대한 그 침투력성이 이제 좋다. 친화력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밍크오일도 밍크의 피하 지방에서 얻어지는 건데, 피부에 대한 친화력이 좋다. 그래서 로션 만들면 잘 시킨다. 그리고 나랑이라서 이제 계란 노른자에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유화제로도 더 쓰이기도 했었죠. 계란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 계면활성제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그 용도가 잘 안 쓰여요.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산패가 쉬워요.
산패가 잘 되지 않고, 산패가 되지 않고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그런 영양 크림으로서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이건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나랑 크림이라고 개발을 저도 과제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냄새가 이제 아주 이런 나랑을 갖다가 포메테이션 발효시켜 갖고서 좀 더 성분을 갖다 이제 활성화시켜서 쓰는데 냄새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향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카바링님도 많이 하는데 마스킹이라고 하죠. 마스킹도 많이 하는데 냄새가 좀 문제가 있죠. 한편 석유류, 광물성 오일, 그죠? 탄화수소인데 석유 원유를 갖다가 추출해서 고급 탄화수소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무색 투명하고 무취하고 무산패적인 그런 것들이라 유산감도 좋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기도 하죠. 어떻든 간에 식물성이나 합성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이제 많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은 이제 화장품에는 보통 C가 15개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의 유성 성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C가 15개. 그러면, 팔미틱 애시드 정도 16개, 스타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라핀 왁스라는 게 있죠. 파라핀 왁스. 뭐 석유에 이제 원료를 추출한 다음에 나머지 있는 하얀 성분들인데, 왁스니까 글자 그대로 고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잘 정제한 파라핀 왁스 같은 경우는 탄소가 23개에서 29개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커요.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무색의, 백색의 혹은 약간 꼭 투명성이 있는 그런 고체 성분인데, 그죠? 고체 성분인데, 용도가 여기 보시면은, 바셀이나 립스틱, 그런 쪽에 많이 이용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파라핀 같은 경우는, 석유 원유를 300도에서 이렇게 유분에다가 고형 파라핀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래서 상온에서는 액상인, 그래서 유동 파라핀이죠. 액상인 성분들이. 탄소수가 이제 좀 작죠. 아까 그거보다는. 그래서 피부면에 대한 내수성을 피막을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냐면 기름기니까. 그래서 때로는 수분, 우리 여름은 립밤 바르잖아요. 립크로즈 바르는 건 뭐야? 이 입술에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남자들도 많이 바르죠. 그 수분 증발을 해서. 그건 뭐야? 액상, 액상 파라핀이죠. 여러분이 바르는 거. 물론 립스틱처럼 파라핀 덩어리를 받는 고체도 있지만 액상 파라핀도 그런 쪽에 립크로즈 같은 거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피부면의 내수성을 피막을 형성해서 또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제가 용이하기도 하고요. 용맥과를 갖고 있기도 하고 공기 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불건성용 의 윤활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용도는 여기 이제 바스 오일이죠. 그래서 클렌징 크림, 콜드 크림, 쉐이크 크림, 헤어 크림, 베이비 오일 등등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세린 같은 경우 연고의 원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체 형태로 탄소수가 24개, 34개까지 상당히 많은 상온에서 이제 유동 파라핀이 이제 액체이고 파라핀은 고체인데 반해서 이 바세린은 그 비결정성 고체입니다. 네, 용융 온도가 약 38도에서 60도 정도, 38에서 6도 정도 되는 용점이 그죠. 무취 불활성 기체가 되고 용도는 무취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그 접착력이 크다. 그래서 바세린 같은 경우에 크림이나 립스틱 같은데 사용되는 게 있죠.
또한 뭐야, 정발, 머리끼림 있죠? 머리 이렇게 왁스, 뭐, 무스 같은 거라는가? 뭐, 왁스 같은 것처럼 거기에 유성을, 뭐 포마드 같은 거 만들 때 바세린 성분으로 왁스 성분처럼 한 건 수준입니다. 뭐, 이거 뭐, 바세린은 뭐, 쓰이는 용도가 많죠. 그리고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바세린 중에서도 존재하는 액상류를 다시 용제를 써서 이제 여과하고 원심 분리시킨 다음에 고형분을 분리해서 채취한 그 무정형의 이제 비결정성 왁스를 얘기하는데 탄소수가 또 31개에서 70개까지도 갈 수 있고요. 특징이 이제 오일과의 그 상용성이 좋다. 상용성이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딱딱하겠죠. 이 마이크로 크리스탈이니까 딱딱하지만 결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용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지지 않고 그죠? 부서지지 않고 천연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결정성을 갖고 있는 거야. 우세. 그래서 6점이 60도에서 85도 정도 되는 것은 높죠. 다른 왁스랑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립스틱 같은 데 쓰기도 하고요. 뭐 쓰는 용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건 디테일한 거니까 나중에 좀 실무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세레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탄소가 이것도 30개 정도 내외 되는데 일부 이소파라핀 계열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파라핀에 비해서는 이제 분자량이 크고 비중이나 이런 경도나 융점 같은 것들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립스틱이나 이런 쪽에 크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립스틱이 꼭 뭐 단일 성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런 고체 왁스 덩어리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스코알란 얘기했었죠. 스코알렌을 수소화시켜서 스코알란으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심해에 있는 상어의 그 간효를 채취해 가지고서 그런 채취한 스코알렌을 수소화시켜서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수소화시켜서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정성이 높고 왜냐면 포화탄소수니까 화학적으로도 이제 그 불활성이죠. 파라핀이기 때문에 포화탄소수가 되기 때문에 자 피부 침투력도 이제 매우 좋고 그래서 이제 광물성에 비해서 유분감은 적고 유화하기가 쉽고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서는 용도가 크림이나 로션, 기초 원료에 많이 쓰인다. 자, 많은 그 오일을 얘기했는데 지금 자, 합성 오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급 지방산에다가 저급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합성 에스테르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천연 오일에 비해서 사용감도 좋고 천연 안정성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호를 위한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거지.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적인 안정성도 있고 내수성도 있고요. 윤활성도 있고. 그래서 사용량이 점점 증대를 해요. 그죠? 증대를 해. 좋은 점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실리콘 오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록산 형태인데 이렇게 실록산을 갖는 유기교소 화합물이죠. 그래서 내수성이 강하고 끈적끈적함이 없는 그래서 가벼운 사용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피부와 모발에 대한 그런 퍼짐 현상도 좋죠. 이제 디테일하게 디메치콘 같은 경우 가벼운 사용감을 주는 그런 거고 클로메치콘 사이클로로 머치콘 고리형 화합물이죠. 그래서 유성 성분과 상용성이 우수한 그래서 휘발성이 있는 그런 원료들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지금 저는 합성 오일로서는 실리콘 오일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왁스 성분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긴 사슬의 고급 지방산이죠. 고급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긴 사슬이라는 얘기는 탄소수가 보통 16개 이상 되는 그런 사슬을 얘기하는데, 실은 이것도 특성은 고형화제를 써서 제품으로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 기능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용도가 기초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제품에 들어가고 입술 연고 등에도 들어갑니다. 왁스 성분은. 그래서 왁스 성분의 이제 분류를 천연 왁스, 뭐 합성 왁스, 그 다음에 배합 왁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천연 왁스는 글자 그대로 이제 그 동물계 밀랍 같은 경우 라놀린 같은 왁스가 있고 식물계 왁스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칸타델라, 카르비나우바 왁스, 석유계는 이제 파라핀 왁스 이런 것들이 있죠. 합성계는 뭐 아까 저기 합성 탄화수소 계통은 폴리메틸렌 왁스, 변성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어차피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분류 있다는 것만 그냥 생각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해당 사항 있는 사람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왁스는 고화제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고화제, 고체화되는 거, 그죠? 그래서 사용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쓴다. 그래서 액체유의 용점을 높임과 동시에 피부의 유연성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 피부의 증강을 도와준다. 광택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자, 동물성 왁스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밀랍이 있죠. 꿀벌의 집으로부터 벌꿀을 채취한 후에 그 열탕에 넣어서 왁스를 분리해내는 것들인데 고급 지방산 왁스가 되겠지. 특성으로서는 여기 그 성형이 쉽고 접촉이 그 부드럽고 그 융점을 높게 이제 해갖고 립스틱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왁스 밀랍. 옛날부터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서 이제 방범위에 사용됐었죠. 그 다음에 나놀린 양기름이죠. 양기름. 그죠? 양의 그 털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방 모양인데 그런 그 물질인데 주성분 같은 경우 고급 지방산과 그 스테롤류 고급 알코올이 이제 에스테르 화합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특징은 이제 피부에 대한 친화력이 높다. 그치? 부착성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화력도 좋다. 그 다음에 색조나 냄새의 끈적함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직접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도를 가공해갖고 쓰죠. 그 뛰어난 그 에몰리언트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갖고 크림이나 유액이나 립스틱을 만든다. 다음에 마이크로 크리스탈린유 왁스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바세린에서 존재 중에 있는 액상을 날려버리고 남은 거. 그 다음에 식물성 왁스로는 카나우바 왁스 아까 얘기했던 거 브라질에서의 자생하는 카나우바 뭐 야자나무 일종이죠. 야자나무 잎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건데 탄소수가 20개에서 32개 정도의 지방산을 갖고 있고 특징으로서 융점은 80도 좀 높죠. 그리고 이제 광택성이 있고 강한 그 정도의 굳기, 미결정성 등이 좀 좋고 용도가 이것도 립스틱이나 스틱상의 그 제품을 강도를 만들 때 탈모 왁스에 아니면 탈취 스틱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왁스다. 그 칸타렐라 왁스 같은 경우도 식물성 왁스인데 칸타렐라 식물 줄기로부터 얻은 거야. 아까는 카나우바 이런 거는 뭐 저기 카나우바 같은 잎에서 얻은 거고 얘는 줄기에서 얻는 거죠. 그렇죠? 탄소수가 얘도 이제 16개에서 34개 정도가 되는 거고 특성으로서는 이제 경도가 좋고
그 6.68도 정도 되나요? 용도 립스틱이나 그 내온성을 향상시키는 때 광택제로서 쓰이기도 하고요. 호호바 오일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호바 오일. 호호바 열매를 냉동 압착시켜서 얻는 건데 액체 왁스 성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탄소수가 이제 34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피지를 분비할 액체이기도 하고 그 모발 성장에도 촉진시키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액체의 사람의 피지 성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 침투력도 좋고 그래서 피부염 치유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써? 에스테틱 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호호바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 아로마 마사지도 하고 베이스 오일, 캐리어 오일로 써. 이것이 여름철에는 액상에다가 겨울철에는 고체상으로 변할 정도로 탄소가 34개에서 50개짜리 되는 왁스 형태입니다. 한편 고급 지방산 얘기가 나왔는데 고급 지방산을